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인의 16가지 혜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받기 위한 조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농지연부를 먼저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지를 매입하고 이 농지연부는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농지연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업인이 되어 세금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업, 소득이나 경작거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연부가 반드시 있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농업경영체는요, 이렇게 등록기관은 시군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이 현장을 실시해서 경작을 확인하고 나서 발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등록 조건은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연부가 발급된 농업인이 되고요. 그 다음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무관해요. 그래서 농약을 샀다든지 아니면 씨앗이나 비료 등을 매입하고 나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작 사실 확인서, 면사무소 등에 농지 소유지 이장님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가서 인사를 좀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사인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직불금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직불금 수령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자경 농지 소유지 시군구 내에 거주하거나 시군구 안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 연덕지에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웬만하면 반드시 그 시군구 안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거주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하면서 까다롭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농지 시군구 안에 계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농업소득 9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소득이 연 900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 지역에 10,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3,700만원 미만 돼야 됩니다. 전체 기간 계산은 3,700만원 이상이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기간을 계산할 때 3,700만원 이상인 그 해는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근로소득 공제 받기 전 총소득 다른 소득과 합해서 3,700만원, 2만원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제4조 1항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합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전연도 3,700만원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농협조합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내고 지역농협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지역마다 1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도 같은 경우는 250만원을 내게 되면 농업인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배당금 수령되는데 하는 게 있는데요. 3에서 5% 정도, 보통 한 3%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익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거주지, 내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많이 농약이나 이런 구입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조합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가면요, 내가 카드 내역이나 아니면 기름을 쓴다든지 아니면 자재나 기타 등을 살 때 그 조합원 매입하실 경우는 이 매입 금액에 따라 이득이 배당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 조합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 농지, 소재지에 조합원이 꼭 될 필요는 없다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가지 농업인이 몰라 못 챙기는 16가지 혜택 총정리 한번 보시면요. 첫째가 농지연부 취득 2년 경과하게 되면요. 3만 제곱 미만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3만 제곱미터 큰 면적이에요. 그래서 취득세가 50% 감면되니까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지 취득세금은요, 취득세 3%,
농어촌 특별세 0.1%, 지방교육세 0.1%에서 총 3.4%입니다. 여기에 50% 감면이니까 1.7%만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받고 매입한 농지는 2년 안에 매도하면 취득세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2년 동안은 반드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지 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산지 관리법, 산지를 매입할 때도 취득세 50% 감면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는 일반과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 보유했을 때는 2년 경작하시고요. 5년 가졌을 때는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5년이라고 3년 경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업용 10% 중간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세율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일반세율 누진세에서 642% 좀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일반 누진세율의 10% 중과됩니다. 그래서 6에서 42가 아니라 16에서 52%가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년 작용 시 양도소득세 1년에 1억, 5년에 2억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소유지 안에 연접지 시군구나 혹은 농지에서 직경 30km 안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소유지 아니나 연접한 시군구 혹은 농지에서 직경 30km 안에 농지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8년 동안 농업에 근로소득 등이 3,700만원 미만이 돼야 됩니다. 넘은 연도는 제외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모가 8년 작용한 농지는 상속받은 후는요, 내가 1년만 농사 짓게 되면 전체 8년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받을 때는 웬만하면 정려받지 마시고 상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정려받았다 그러면 8년 동안 작용을 해야지만 작용 조건이 충족합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게 되면요, 부모님께서 경작한 그 연도가 다 포함되면서 내가 1년만 농사를 짓게 되면 8년 작용 조건이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 상속받고 나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1년 동안 그 지역의 주소를 옮기시고요, 농사를 짓는 그 조건을 채우게 되면 작용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 5년에 2억, 1년에 1억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4년 작용농지 대토를 할 수 있는데요, 면적의 3분의 2,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사게 되면 대토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농지를 팔고 1년 안에 요 조건에 만족하게 매입을 하게 되면 대토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4년 동안 지어야 됩니다. 4년 동안 짓고 나서 대토하고 나서 또 4년을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또 작용과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걸 매입가 농지는 4년 동안 반드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년 안에 매도하면 감면 양도세는 반환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은요, 작용한 거와 그리고 대토한 거 합산해서 5년에 2억, 1년에 1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세율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누진세라고 그래요. 일반 농지만 보시면요, 결국 토지 아니겠습니까? 1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50% 세금을 내게 되고요. 2년 안에 매도하게 되면 40%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이 되면 6에서 42%까지 된다는 거죠. 근데 농지를 내가 작용하지 않고, 아니 농사 짓지 않고 팔게 되면 비사업용이 됩니다. 비사업 토지 같은 경우는 얼마? 10% 추가 세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이 아니라 16%, 최고 52%까지 세금이 양도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액이 3억이 생겼다. 쉽게 말해서 1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매도가가 4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내가 작용을 했다 그러면 얼마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00까지는 얼마? 6%가 되는 거죠. 72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1200부터 4600까지 3400이죠? 15%죠. 51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4600부터 8800까지 보시면 얼마입니까? 4200이 되는 거죠. 여기 몇 프로? 24%죠. 0.24%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800에서 1억 5천만원 되겠죠.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6200이 되죠. 6200에 곱하기 몇 프로? 3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2170만원 되고요. 그 다음 3억에서 1억 5천만원 미만 1억 5천이죠. 1억 5천 곱하기 38% 하면 5,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얼마? 9,460만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누진공제액이 있죠. 요걸 하려고 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자, 우리가 3억의 차익이 생겼으니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얼마? 0.38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3억 곱하기 0.38 하면 얼마요? 1억 1,400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얼마? 누진공제 요걸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0만원 빼게 되면 9,46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계산한 거와 그리고 누진공제 활용한 방법 똑같은 열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1억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이 조금 넘더라도 세금이 전혀 없는 이런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5년에 2억, 1년에 1억이었죠. 만약에 차익이 한 6억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올해 반 팔아서 3억에 대한 감면을 받으시고 내년도에 또 반을 팔아서 3억에 대한 감면 1억 아니겠습니까? 받아서 하게 되면 2억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양도세 없이 수익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까?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금액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 세무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 받을 수 있지 조건이 안 되면 반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 재작년의 사례인데요. 보시면 자 2007년도에 대구 수성구 고자하면서 인도 연덕지인 대구시 연덕지 수성구 연덕지인 경산의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1억에 매입을 했어요. 수성구하고 경산하고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걸 연덕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산에 수성구에 거주하면서 경산의 농지를 매입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농사를 짓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료 이런 것들을 매입한 그 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3,700만원 미만 신고가 됐었어요. 8년 동안 3,700만원 미만 신고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갖추고 자 2018년도 경산의 농지를 4억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3억 곱하기 0.38 하면 1,4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9,400만원 내면 9,460만원 이렇게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감면 받는 것으로 해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농지 세금 신고, 자기농지 1년 감면을 받는 걸 신고를 했어요. 이런데 세무서에서 자격농지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9,400만원 세금을 내라고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한테 알아보라 하니까 보통 7곳을 알아봤는데 6곳은 내는 것이 좋겠다. 깨기가 쉽지 않다. 소송하면 진다 하는 입장이었고요. 한 곳이 한번 소송을 해보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소송을 했어요. 한 곳의 말을 듣고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니까 자 소송을 진행하니까 세무서에서 이 경산에서 사용한 카드 8년치 내역을 적어다 제출하게 됩니다. 이분이 8년 동안 카드 내역 전체를 쫙 프린트해가지고 적어다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산에서 쓴 카드 내역이 별로 없는 거야. 자, 네가 최소한 90일 이상은 농사 지어야 되는데 카드 내역 봐라. 카드 내역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준비서류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농자재 판매 확인서, 농약 비료 대금 등 농업 농비 부담 영수증, 종자 구입 및 수확물 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작황 상황, 인후 보정서, 이 사람이 농사 짓는다는 보정서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 지금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위서로만으로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시고 직불급을 수령하면 제일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고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하는 경우는 다른 사업자가 있으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세금 납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격농지 부담 감면 시 가소신고 가산세.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이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결국 판결은요, 이렇게 났습니다. 가소신고 가산세는 적용 불가하다. 그래서 요 세금만 내면 되는 이런 사항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수증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직불금을 받게 되면 결국 농산물 품질관리원인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자격 조건이 되기가 쉽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격 조건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공단 135번에 통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고요. 자격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배지원 재산세 과세 부진의 합계액이 10억 이상,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 월에 100만 원 초과자 같은 경우는 월 4만 5천 원 정액 지원이고요. 기준소득 월 100만 원 이하자 같은 경우는 월 보험료의 2분의 1 정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월이니까 4만 5천 원 정액 지원, 금액이 적진 않죠.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 4만 5천 원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최대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77에 1000번 전화하시면 공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요,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보험료 22%, 그러니까 농어촌에 거주하게 되면 일단 22%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가점수 1800점 이하, 건강보험료의 28% 지원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가점수 1801점에서 2500점 정액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합산해서 2500점 이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가점수 1801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28%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가점수 2501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원되어야 되는데, 소득이 5천, 재산 10억, 자동차 4천, 이런 이상이 되게 되면, 점수가 2500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보험료 지로 요청에 보시면 뒤에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면을 모르고 낸 국민건강보험료는 6개월치를 환급해 줍니다. 환급 신청하면 환급해줘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농지연에 농지연금 1577에 7770번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것은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돼야 되고요. 대상 농지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대상 농지는 보유기간 2년 이상 해야 되고요. 주소지가 시군구 연접이거나 30km 안에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농지에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혜택은요,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농지를 임대해가지고 추가소득도 올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임대해주게 되면 뭐 쌀로 받는 분도 계시고
연 평당 한뭐 1,000원에서 2,000원, 뭐 2,500원까지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번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진한 농지 전용으로 줄어드는 농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과한 세금을 우리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은 저금매수다. 개별공시지가 시세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의 30%. 매다당 5만원까지입니다. 저금매다당 5만원까지만 상한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자격은 징년 3년 중 1년 이상 공익직불금 대산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경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 등록 면책 등록하셔야 되고요. 농지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신청 기간은 읍면동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아니면 농산물 품질 관련에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 기간은 매년 4월 20일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늦더라도 웬만하면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받아주더라고요. 5월 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다 드립니다. 요거는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은요, 농업개미제 등록 다음 해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에 올해 농업개미제 등록을 했으면요, 올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농사를 짓고 확인이 되면 내년도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철저하게 돼요. 그리고 소농지불금 같은 경우는 0.5헥타르 미만입니다. 1헥타르가 3,025평이에요. 그래서 0.5헥타르 미만 같은 경우는 일괄 120만원, 매년 120만원 지급하고요. 그리고 면적 지불금은 1헥타르당 논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전농약 21만원, 21만 4천원 되고요. 그리고 밭 같은 경우는 120만원에 무농약 100만원, 아니 전농약 52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1헥타르당 한 170만원 정도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제외 3년, 전년도죠. 전년도 3,007만원 이상 소득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0.1헥타르 미만은 제외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10번째, 농기계 임대 사업인데요. 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 문의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굴삭기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 배달도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 할인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굴삭기 같은 경우 뭐 4만 몇천 원, 우리 트랙터 같은 경우는 뭐 5만원 조금 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금액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농기계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지연구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농지연구, 농업계획서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후 확인서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실비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면 할인받아서 연 26,480원만 내시면 됩니다. 내가 실비보험이 없다. 그러면 38,240원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역마다 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농업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농기계 교육, 굴삭기는 정해진 시간 2일 동안 12시간 있으면 됩니다. 자부담이 5만원이에요. 청도의 기준입니다. 내가 20% 부담하고요. 청도에서 80% 부담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구입 가능합니다. 면세유는 카드 구입하시면 되고요. 미소지시 농협주유소에 확인 후 지역 농협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좀 두시고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집에 있는 농기계 있죠? 우리 예초기나 기타 등등 이 농기계를 가지고 아니면 농협의 주유소에 신청하게 되면 주유소에서 실사 나옵니다. 실사 나와가지고 기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줘요. 등록하게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농협에 가는 겁니다. 농협 원장에 가가지고 지역 농협이죠? 농협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기간이 한 2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굴삭기를 임대를 하고 바로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면세일을 사용 못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집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등록을 하시고 카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시고 나서 농기계 사업소 가서 임대하시면 주유 할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주유소에 가면 면세율을 주유할 수가 있어요. 면세율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리터당 1,500원 하면 세금이 900원입니다. 이 900원에 대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00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경유보다도 휘발유가 혜택이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이 휘발유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감면받는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격은 농업법인, 농업이 돼야 되고,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반드시 농업경영 등록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관은 공공은 농협에서 하고 업무 담당은 공립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하면 됩니다. 신청은 면사무소에서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절차는요, 농협주유소에 신청하고 농기계 확인 후 등록하면서 지역농협에 카드 발급받는다 하는 거,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린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상 농기계는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교부 대상 농기계, 예초기, 관리기 다 됩니다. 총 42종 정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병형 소형 화물차, 1손짜리 트럭 있죠? 한 대로 하면 되고요. 픽업 트럭은 안 됩니다. 무스터 같은 경우 있죠? 안 됩니다. 트랙터 등 2대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유리량은 화물차는 연 379리터입니다. 이제 양이 좀 많죠. 379리터 화물차 같은 경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농기계 종료 사용시간에 따라 차는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입니다. 세율이 없어요. 그리고 농지로 대출할 때 건전 설정할 때, 건전 설정 시 등록세, 채권의 0.1%입니다. 국민적 채권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 14번째, 자녀 학비 면제. 대학 특별전형, 중3, 고3 충족 시 농어촌 특별전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되고요. 이 대상자는 부모님과 같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그곳에 중고등학교 총 6년 이상 학생이면 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에서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학 특별전형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요, 정시가 아닌 수시로 해가지고 뭐 서울대학교도 가고 기타 뭐 연구대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가주택 신축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 20평이고요. 농림지역 30평 한도 내에 농가주택 건축할 때 신고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 신고제로 건축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구를 통해 2천만원 한도 내에 농가주택 신축자금 저리로 임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북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가 있는데요. 자부담 3만원을 내면 15만원짜리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저는 요거를 못 받았어요. 신청 기간이 1월달인데 늦어가지고 2월달에 가서 문의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신청을 빨리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협, 경북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이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지역에 반드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처는 안경점, 영화관, 수영장, 미용실, 펜션, 사진관, 놀이공원 30여 개 업종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16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퇴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골에 들어가라. 시골에 들어가면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부담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의료보험을 50%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혜택이겠습니까? 그리고 농업인으로서 여러가지 혜택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험시험 주소 옮겨놓고 주소를 옮겨놔야 됩니다. 옮겨놓고 여기서 전원생활도 하시면서 노년을 재미있고 즐겁게
누리면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혜택에 대해서 1번부터 해서 16번까지 16가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혜택은 워낙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 요건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면밀히 체크하시고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과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